부탁드립니다. 주영석 기자의 뉴스 속으로. 뉴스 속으로는 예방과 치료의학도 최고, 리퍼도 최고, 시니어 어르신들에게 서울 메디칼 그룹이 최고, 서울 메디칼 그룹 제공입니다. 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이 시민권 시험을 개정하는 작업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주무부서인 미 이민국은 이미 준비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서 시민권 시험이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 지금보다 얼마나 달라질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자, 주영석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이민국이 지난 주말에 이 시민권 시험 개정과 관련한 공식 발표를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 이슈도 상당히 큰 화제가 되고 있고, 특히 주류 사회보다는 우리 한인 사회라든가 그렇죠. 아무래도 이민 커뮤니티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USCIS, 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그러니까 한국말로 하면 미 이민국이죠. 네. 미 이민국이 지난 주말 공식 트위터 계정을 통해서 시민권 시험 개정에 들어간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말 이후 아주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 공식 트위터 계정 내용을 보면 현재 귀화 시험, 그러니까 우리는 뭐 시민권 시험이라고 시민권 하지만 시험. 네. 미국 입장에서는 그 귀화입니다. 그래서 그렇죠. 귀화 시험이라고 합니다. 귀화 시험을 더 개선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발표했고요. 귀화 신청자들이 미국 시민으로서의 지식을 갖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할 것이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그러면서 성인 교육 수준의 어덜트 교육 수준을 반영하는 그런 시민권 시험이 될 수 있도록 만들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올 가을부터, 당장 올 가을부터, 지금 사실 7월이니까 뭐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올 네. 가을부터 새로운 시민권 시험을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테스트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성인교육 전문가들로부터 자문을 받아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 시민권 시험이 그러니까 귀화 시험이 시작된 게 1986년입니다. 네. 그러니까 1986년 이전에 이민 오신 분들은 아마 그 전에 이제 이민이 아니라 시민권을 따신 분들은 아마 시민권 시험 없이 따셨던 것 같은데, 시민권 시험이 1986년에 처음 시작됐고요. 마지막으로 개정된 것이 2008년입니다. 네. 이미 10년 전이죠. 11년 전입니다. 네. 그래서 11년 만에 다시 또 시민권 제가 개정이 되고. 1979년도에 시민권을 땄는데 네. 그때는 시험을 보지는 않았고 이게 면접관이 네. 몇 가지 이렇게 간단한 질문을 하죠. 예를 들어서 초대 대통령은 누구죠? 뭐 이런 식의 네. 뭐 미국의 헌법은 뭐 어떻고 뭐 이런 거를 이제 몇 개 이렇게 질문을 하고 그걸 답을 해주고 그거는 해야 그때도 이 시민권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네. 인터뷰는 하셨고요. 인터뷰를 꼭 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지금도 그런 인터뷰를 통해서 그러니까 시험 친다 해서 뭐 이렇게 사지선다를 우리가 선택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네. 아니고요. 그러면 지금 그때부터도 그때도, 그랬어요. 네. 인터뷰를 하는 건 마찬가지고, 다만 네. 아마 1980년대부터 86년부터 좀 더 체계적으로 네. 그렇게 아마 관리해서 뭐 100가지의 문제 중에서 어허. 10개를 낸다. 뭐 이런 네, 식의 네. 아마 체계적인 저도 그때 게 공부 들어가는 열심히 하고 거예요. 왔던 기억이 있어요. 맞아요. 요즘도 뭐 시민권 시험 본다고 하면 많은 한인 분들이 이제 그 예상 문제들 그렇죠. 보면서 네, 공부들 네. 열심히 맞죠. 하시는데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요, 이제 반이민 정서가 좀 강해지고 강해졌죠. 네. 또 반이민 정책들도 상당히 많아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그 시민권 시험이 개정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게 반이민 정책 가운데 하나가 아니냐라고 이제 우려하는 시험 분들도 많이 문제가 계시거든요. 어려워진다? 그렇죠. 예, 아무래도 예. 그런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떨어뜨리겠다. 뭐. 분위기상, 또 네. 시기상 그렇게 아하. 보는 게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반응일 것 같은데요. 근데 일단 그 미 이민국은 그런 부분은 강력히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 USCIS 미 이민국은 1986년 미국 시민권 그 시험 제도를 이제 공식적으로 도입한 이래 대략 10여 년마다 개정 작업을 벌여왔다고 밝힙니다. 그래서 마지막 개정이 이제 2008년이니까 지금 2019년이니까 이제 11년이 지났으니까 지금 이제 개정될 시기를 맞은 네, 거고 10년 지났으니까요. 예, 10년 네. 지났으니까 정기적으로 개정하는 거지. 이게 그렇겠네요. 특별한 어떤 그런 건 아니다. 이렇게 지금 강조하고 있고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것도 일리가 있는 게 어떤 법이든 제도건 간에 이렇게 10년 이상 지나면 요즘 바꿔야죠. 시대가 굉장히 빨리 변하잖아요. 그럼요. 네. 그러니까 시대상을 반영해서 어느 정도의 개정은 해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같은 경우도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기적인 시민권 시험 개정 작업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요즘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급격하게 변하는 시대상을 반영해서 당연한 그 개정이라는 주장이고, 켄 쿠치넬리 현
그 미 이민국 국장 대행입니다. 네. 액팅 커미셔너인데 이 사람이 미국 시민권 시험 개정과 관련한 공식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Updating, maintaining and improving a test that is current and relevant is our responsibility. 그래서 시민권 시험을 업데이트하고 유지하고 뭐 보수 개선하는 것은 이민국의 책임이다. 그런 책임을 지는 것뿐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제 한 가지는 켄 쿠치넬리가 이제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서 이민국 국장 대행이 됐는데 이 사람이 굉장히 강경한 그렇죠. 반이민 성향으로 알려져 있지 네,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이민국 차원에서 공식 발표하고 또 그 국장 대행이 또 공식 성명 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도 지금 반이민 정책 시행하고 있고 이민국 국장 대행도 강경한 반이민자고 그래서 아무리 그렇게 원칙적인 얘기를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이게 예전보다는 좀 어려워지지 않겠는가 이제 이런 걱정을 많이들 하고 있고 사실 아직 100% 내용을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뭐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런데요. 아무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개정된다는 게 뭐 이민국 자체 내에서 개정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뭐 연방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되는 겁니까? 이 과정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과정은 일단 켄 쿠치넬리 그 이민국 국장 대행이 워싱턴 포스트와 인터뷰한 게 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2020년 내년이죠. 내년 12월이나 또는 내후년 2021년 초 아마도 뭐 한 1분기 정도 될 것 같은데 그때부터 바뀐 내용으로 미국 시민권 시험을 실시하는 것이 목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 시민권 그 시험 그 내용 문제를 개정하는 게 목표고요. 그러니까 지금 2019년 7월이니까는요. 한 앞으로 한 1년 정도 1년에서 1년 반 정도 사이에 개정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시민권 시험 개정에 숨은 저희가 있는 것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는데 그건 전혀 아니다. 아마 바뀐 내용을 보면 그렇게 음모론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실망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보는 시험 중에 하나일 뿐이다. 우리 그 미국 시민들이 많은 시험을 보는데 그런 시험 중에 하나일 뿐이지 어떤 숨겨진 의도 같은 건 없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고 그 이민국이 이미 지난해 그러니까 2018년 12월부터 이 시민권 시험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고 합니다. 내부적으로는. 그래서 네. 각 에이전시에서 그러니까 각 정부기관에서 멤버들을 뽑아서 리비전 워킹 그룹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시민권 그 시험을 개정하기 전에 자체적인 테스트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더해서 그 정부 차원에서만 하면 너무 정부의 생각만 가지고 일방적으로 바꿔질 수가 있으니까 외부에서 이 성인교육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뭐 그 이런 식의 어떤 과정을 거쳐 가지고 내년 하반기 내지는 내후년 1분기 상반기 요 정도쯤에 부터는 완전히 바뀐 그런 시험 시민권 시험으로 시민권 시험을 치르게 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뭐 계속 지금 얘기하는 거 그런 것 같아요.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고 절차에 따라서 하고 있을 뿐이고 절차적으로 잘 지금 진행되고 있고 시민권 시험을 개정하는 데 있어서 어떤 정권 차원의 그 정치적인 의도 이런 거는 배제되고 철저하게 성인들이 보는 필요한 시험 그런 정도 수준에서의 어떤 개정 작업이다. 이런 부분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뭐 시민권 인터뷰를 신청하게 되면 아주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래요. 그 접수 날짜 받는 그렇죠. 것도 오래 걸린다고 하는데 여기서 청취자들이 가장 궁금해할 거는 개정이 되면 얼마나 많이 달라지는 건지 그동안 열심히 공부를 하셨을 테니까 네, 그렇죠. 그리고 혹시 그동안 했던 것보다 훨씬 더 어려워지는 것은 아닌지 까다로워지는 건 아닌지 이걸 그렇죠. 거거든요. 그게 사실. 가장 궁금하겠죠. 뭐 이미 내년 하반기나 내후년 초에부터 바뀐 걸로 한다니까 뭐 운이 좋으면 그 안에 시민권 좀 보실 수도 있겠지만 아마 대다수 분들은 준비하시는 분들은 그 이후에 바뀐 내용으로 보실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데요. 미국 공영방송 라디오 방송이죠. NPR이 이번에 미국 이민국의 시민권 시험 개정과 관련한 내용을 보도했는데 거기 보면 지금 현재는 시스템이 총 100개의 질문이 있고 거기서 10개를 랜덤으로 셀렉트해서 질문한다고 하죠. 그러니까 100개의 질문은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그래서 100개의 질문을 열심히 공부하셔서 외우셔서 그 100개의 질문 중에 나오는 10개, 그 10개의 대답을 잘하려고 이제 아마 노력하실 것 같은데 그 시민권 신청자가 10개의 질문에 대답을 하는데 그중에 6개 이상을 정답을 맞춰야 통과가 돼서 시민권
받는다든지 그것이 현재의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는 좀 더 개정을 하겠다는 얘기고요. 지금 보면 그런 이 시민권 테스트의 주제가 크게 보면 한 3가지 정도입니다. 미국 정부에 대한 것, 미국 역사에 대한 것, 미국의 어떤 사회 상식, 이렇게 크게 보면 3가지 주제를 가지고 100가지의 질문이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미국의 이제 사회 상식 같은 경우는 뭐 질이라든가 미국의 상징, 공휴일 등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좀 쉽다는 얘기가 그동안 많았어요. 좀 형식적이라는 거. 그러니까 시민권 신청자들이 시민권 신청을 하면 사실은 시민권 시험에서 걸러지는 게 아니라 그 전에 서류 심사 단계에서 다 걸러지고요. 백그라운드 책에서 이제 걸리지 않으면 거의 통과가 된다 이렇게 봐도 되겠죠. 시민권은 거의 네. 받는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정말 그 마지막에 이제 인터뷰라고 하지 않습니까? 시민권 이제 시험을 사실은 이제 인터뷰라고 하는데 인터뷰를 하면서 결정이 되는데 그 인터뷰 과정에서 걸러지는 건 참 드물어요. 그래서 10명 중에 9명이 통과되는 게 지금 현재 미국 시민권 시험입니다. 지난해 2018년 1년 동안에 75만 명 이상이 시민권을 취득해서 최근 5년간 가장 많은 시민권 취득 숫자를 지금 기록했는데 그런 걸 보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통과하고 있고 통과하는 그 확률도 굉장히 높다. 그래서 아직 개정되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뀔지 얘기하지 않고 있고 또 이민국이나 이민국 국장 대행은 뭐 걱정할 거 없다는 식으로 얘기하지만 그러나 지금 여러 가지 그 현재 사회적인 또 정치적인 분위기상 그리고 기존의 시험이 너무 쉬웠다는 걸 감안하면 아무래도 기존의 시험보다는 좀 어려워지지 않겠는가 이제 그런 점이 좀 예측을 할 수 있겠고요. 워싱턴 포스트 보도 내용을 보면 재미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기존 시험 중에서 그 미 이민국 관계자들이 지금 언급한 내용인데 미국의 경제 시스템은 무엇인가? 에이브러함 링컨의 가장 중요한 업적은 무엇인가? 이게 지금 현재 100개 질문 중에 들어가 있는 질문들입니다. 이런 문제는 개정한 후에도 유지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미국의 경제 시스템이 무엇이고 에이브러함 링컨의 가장 중요한 업적이 무엇이고 이런 거는 외우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바뀌게 되면 뭐 미국은 왜 2차 세계대전에 참전했는가? 베테랑스 데이에 누구를 기념하는가? 뭐 이런 질문들. 이런 것 등이 이제 새로운 문제로 추가될 수 있다. 이렇게 미 이민국 관계자가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갑자기 이거 물어보면 당황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미국이 왜 2차 세계대전에 참전했는가? 근데 이민국이 지금 가지고 있는 정답은 진주만을 일본이 습격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국이 진주만 침공을 당했기 때문에 참전했다. 이게 정답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베테랑스 데이는 뭐 아시겠지만 현직 군인과 전직 군인들을 네. 기념하기 위한 날이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데 뭐 2차 대전이나 베테랑스 데이 같은 경우는 최종적으로 뭐 들어갈 수도 있고 빠질 수도 있다고 그러는데 어찌 됐건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나온다고 그러니까 뭐 이런 식이라고 하면 그렇게 어려운 것 같지는 않은데요. 그러나 사전에 본인이 어느 정도 생각하지 않고 준비하지 않으면 당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미국의 경제 시스템이 무엇이냐? 굉장히 막연한 것 같은데 쉽잖아요. 자본주의. 캐피탈리즘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순간적으로 당황할 수 있고요. 그리고 거기다가 더해서 지금 이민국이 얘기하는 것은 발명가나 미국의 발명가나 미국의 과학자 또 미국의 국립공원 등에 대한 질문을 추가하라는 제안이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다. 그러니까 이 시민권 개정을 이제 준비하면서 많은 그런 의견들을 받고 있는데 그 미국 사람들이 그런 주장을 한다고 그래요. 미국의 발명가, 과학자, 미국 국립공원 등에 대해서도 좀 물어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럼 뭐 아마 토마스 에디슨이나 뭐 테슬라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 뭐 그랜드 캐년이나 이런 데 대한 질문도 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무튼 이 시민권 테스트가 그동안 어떻게 보면 너무 좀 형식적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뭐 이번에 개정이 된다고 하면 좀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재미있는 카톡이 지금 하나 올라왔는데요. 시민권 문제를 질문하시는 면접관들도 답을 잘 모른다 그래요. 사촌 동생 되시는 분이 시민권 시험을 볼 때 인터뷰하는 사람한테 거꾸로 이제 그 질문을 하셨대요. 그러니까 정답을 그분도 모르시더래요. 그런 제가 일화를 좀 지금 남겨주셨는데. 저희 라디오 코리아 네. 업소록을 지금 보고 있는데 거기 뒤에 나와 있거든요. 네. 시민권 인터뷰 시민권 예상 시험 네. 문제 안내 100가지가 나와 있는데 네. 야 이거 정말 힘드네요. 이거 보통 공부 안 하면은 이거 정말 되기가 힘들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이제 시민권 받고 그럴 때 보면은 연세 드신 분이 가서 이제 앉아 계시잖아요. 네. 그러면 그 면접관이 네 이름 영어로 한번 써봐. 그래서 영어로 이렇게 쓰면은 됐어, that's enough. 그리고 주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면접관에 의해서 네. 그렇죠. 정말 100% 이렇게 좀 뭔가 특혜를 좀 받을 수도 있고 혜택을 받을 수도 있고 그런 게 좀 있으리라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 유튜브 그 댓글 창에도
그 면접관이 누구이냐에 따라서 아하. 당락이 좌우가 된다는 의견들이 그렇죠, 그렇죠. 있으시네요. 네. 네, 맞아요. 그것도 깐깐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네, 깐깐한 네. 분들이 있죠. 그래서 아무래도 좀 그 운이 작용하는 것도 있고요. 네, 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면접관의 그 재량이라고 그럴까? 재량이 굉장히 많은 편에 속하고 그리고 이게 무슨 시험지 채점하듯이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 10문제 중에 6개 이상 맞춰야 된다고 하는데 그 면접관들이 굉장히 지금 편하게 이렇게 대화하듯이 하면서 물어보기 때문에요. 그리고 질문이 100가지지만 그중에 정말 이상한 질문이라고 그럴까? 맞아요. 네. 평소에 우리가 상식적으로 잘 알 수 없는 그런 것보다는 그래도 좀 누구나 알 만한 네.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할 만한 네. 그런 걸 위주로 질문하니까는요. 제가 시민권 받은 날이 바로 박정희 전 대통령이 시해당한 날이에요. 아, 11.6. 네, 그래가지고 네. 면접관하고 그 얘기했어요. 어. 네 대통령이 사망한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지금 금방 들었다. 야, 그거 KCIA가 죽였다는데 KCIA가 뭐냐? 그래서 그건 미국의 CIA가 아니고 이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네. 나요. 그러다가 뭐 그냥 이렇게 모든 게 끝이 났었는데 네. 어쨌든 뭐 이거는 다 여러분들의 복불복입니다.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또 복불복이라고 카톡이 하나 왔는데 네. 어떤 질문을 했는데 답변을 못 하셨대요. 네. 그랬더니 그 센스 있는 면접관이 어. 너 이거 얘기하려고 그랬지. 이게 답인 줄 알고 그렇죠. 말하려고 그랬지. 네. 이렇게 또 해주시기도 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다른 것 같아요. 네, 인터뷰하러 들어갈 때 항상 그분의 그 면접관의 기분을 좋게 하기 위해서 예. 웃으면서 들어가시고 하해하시고 그렇게 되면은 다 거의 다 주더라고요. 이제 서류 작업에서 이미 스크리닝 되기 때문에요. 네. 면접관들도 이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주려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럼요, 돼야 하기 그럼요. 그렇게 때문에요. 하면 돼요. 근데 본인이 예를 들어 뭐 음주운전 기록이 있다거나 뭐 이러면은 굉장히 좀 조심해야 되겠죠. 그럴 때는 하드한 퀘스천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를 각오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네. 근데 뭐 걱정하지 마십시오. 바뀌면 또 바뀌는 대로 저희 업소록에 또 나올 테니까 그거 보시고 공부하시면 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영석 기자였습니다. 주영석 기자의 뉴스 속으로. 뉴스 속으로는 예방과 치료의학도 최고, 리퍼도 최고, 서울 메디칼 그룹 제공이었습니다.